쓴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감정을 숨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괜찮아라고 말하고, 화가 나도 참아야지 하며 꾹 눌러 담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계속 억누르면 결국에는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갑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숙이 쌓여서 스트레스로 변하고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게 됩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별로 심각하지 않은 일인데 속에서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려 상대에게 쏟아내고 후회했던 순간들. 그렇게 쌓인 감정은 우리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참고 살면 머리가 자주 아프고 위장도 불편해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소마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상처가 몸으로 표현되는 현상입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 오랜 감정 억압이 가져오는 대표적인 신체적 반응입니다. 감정을 숨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몸과 마음의 깊은 곳에서 천천히 골마갈 뿐입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마구 쏟아내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억누를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남을 상처 주는 방식으로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할 때 그 순간에 격한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말을 하곤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방어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적인 감정 표현을 위해서는 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조금 서운했어. 나는 이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졌어. 이렇게 말하면 감정을 전달하면서도 상대가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당장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격한 감정을 느낄 때 바로 말하면 더 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한 걸음 물러나 감정을 정리한 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몇 분간 깊은 호흡을 하거나 간단히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힌 후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감정 표현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이야기한 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식이면 좋겠어. 많은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감정 배출이 아니라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진정한 감정 표현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감정에 휘둘리는 것도 아니라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감정을 표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방식에 따라 관계가 더 나아질 수도 오히려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솔직할 뿐이야. 이 말을 내세우면서 거침없이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감정을 상대에게 던지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감정을 날 것 그대로 표현하면 오히려 오해와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는 솔직함과 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의 말투와 태도는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영향을 줍니다. 같은 말이라도 이건 좀 실망스러운데 라고 하면 대화가 이어질 수 있지만 넌 왜 맨날 이래 라고 말하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 조심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분노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을 즉시 표현하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감정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정 표현이 문제 해결로 이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속에 쌓인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면 관계도 삶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쌓이면 쌓일수록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작은 감정이라도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쌓아두지 않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도 글로 적으면 정리가 됩니다. 일기처럼 그날의 감정을 기록하거나 지금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정리되고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적절히 표현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더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 이거 좀 답답한데 너랑 이야기해도 될까?
이렇게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감정이 쌓이지 않고 흘러가게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감정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괜찮은 척 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하는 것, 슬프면 슬프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시작입니다.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더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감정이든 인정하고 그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조화롭게 표현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삶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감정을 억누르거나 거칠게 표현하는 사람은 자신을 소외시키거나 주변과 끊임없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혼자 끙끙 앓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가 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알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소통이 원활해지고 필요한 이해와 공감이 오가며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감정 표현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타인과 나누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은 자신감이 높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자기 존중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억누른 감정은 스트레스로 변합니다.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압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결국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감정 표현이 익숙하지 않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조금 더 솔직해지는 것, 내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상대에게 내 마음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 그렇게 감정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관계도 좋아지고 삶도 조금씩 더 편안해집니다. 감정은 우리 삶에서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억누르면 병이 되고 제대로 표현하면 자유가 됩니다. 어떤 감정이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분노도, 슬픔도, 기쁨도, 서운함도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감정 표현은 마음 가는 대로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자신도 힘들고
주변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게 됩니다. 반대로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관계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조금씩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작은 한 발자국.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